한국? 부실 공사 너무 많지 않나요? 해외 공사 잘했었다고요? 그건 20년도 더 된 얘기 아니에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미국 건축가의 충격 고백에 트럼프마저 인정하고 한국으로 들여와야 한다며 난리가 났습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미국의 건축계는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시스템이길래 이렇게까지 난리법석인 걸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콜먼이고 저는 뉴욕에서 건축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지금까지 고층 빌딩, 화려한 펜트하우스, 그리고 부유한 고객들을 위한 고급 주택을 설계해 왔습니다. 저는 항상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은 미국에 있다고 믿어왔어요. 저에게 좋은 집이란 3가지 조건을 갖춰야 했습니다. 넓은 공간, 좋은 위치, 그리고 현대적인 디자인이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의 건축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다른 건축가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다들 커피를 마시며 미래의 주택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동료인 존이 뜬금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한국 아파트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한국 아파트? 저는 커피를 거의 흘릴 뻔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작은 아파트들 말하는 거야? 뉴욕의 펜트하우스보다 더 좋을 리가 없잖아? 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말하는 건 스마트 홈 시스템, 보안, 디자인 모든 게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발전되어 있다는 거야. 저는 피식 웃었어요. 설마. 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집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야. 한국은 그냥 우리 디자인을 따라하는 거겠지. 기술도 그렇게 대단할 리 없고. 그때 마크라는 또 다른 동료가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말이 맞아. 한국은 전자제품이야 잘 만들지. 휴대폰이나 TV 같은 거. 하지만 주택? 절대 아니지. 그러나 존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잘 모르는 거야. 한국의 아파트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야. 스마트 홈이야. 거주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있다고. 저는 팔짱을 끼고 존을 바라봤어요. 예를 들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는 거야? 존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성으로 조절하는 조명, 스마트폰과 연결된 보안 카메라, 인공지능이 도와주는 홈 어시스턴트 자동 배달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 있어. 저는 눈썹을 치켜세웠어요. 세계 최고? 도대체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 난방 시스템이 뭐가 있다는 거야? 존은 씩 웃었습니다. 네가 직접 가서 보면 알 거야.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가 그렇게 확신하는 걸 보니 조금 궁금해지긴 했어요.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뉴욕보다 더 좋은 주택을 만들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몇 주 후 회사에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몇몇 건축가들이 한국의 최신 스마트 아파트를 연구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날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한국에 가보는 게 좋겠어. 그들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직접 확인해봐. 정말 대단한 게 있다면 우리도 알아야 하니까. 처음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괜히 시간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존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네가 직접 가서 보면 알 거야. 혹시 모르니까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좋아요. 가볼게요. 하지만 크게 기대하진 않습니다. 상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을 열고 가봐, 데이비드. 몇 주 뒤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공항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미래적인 느낌이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바삐 움직이면서도 질서 있었습니다. 곳곳에 로봇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보안 검색대는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생각했어요. 공항은 확실히 인상적이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집이 우리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니지. 출구로 나가니 한국 가이드인 박 실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고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흔들었어요. 콜먼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들을 보시게 될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대꾸했어요. 두고 보죠. 공항을 나와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도시는 고층 빌딩, 네온사인, 현대적인 건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SF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켰어요. 도시가 겉보기엔 좋아 보여도 그렇다고 해서 주택까지 더 좋다는 건 아니야. 4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도착한 곳은 강남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였어요. 겉으로 보기엔 깔끔하고 현대적이긴 했지만 솔직히 뉴욕에서 봤던 건물들보다 특별해 보이진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좋아요, 박 실장님. 뭐가 그렇게 특별한지 한번 보여주세요. 박 실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콜먼 씨.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솔직히 별 기대도 안 했어요. 하지만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려고 했어요. 그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박 실장님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어요. 로비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뉴욕에서도 이런 고급 로비는 많이 봐왔어요. 유리벽을 타고 작은 폭포가 흐르고 있었고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마치 숲속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로비는 괜찮네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도 멋진 로비가 있는 고급 건물들은 많아요. 박 실장님은 미소만 지으며 말했어요. 위층으로 가보시죠. 진짜 놀랄만한 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저는 버튼을 누르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누군가 미리 호출한 건가요? 박 실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콜먼 씨. 시스템이 얼굴을 인식한 거예요. 방문객이라는 걸 알아보고 자동으로 엘리베이터를 보낸 겁니다. 저는 약간 놀랐지만 일부러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 인식이라 뭐 신기하긴 하네요. 하지만 인생을 바꿀 정도는 아니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벽이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화면에는 제 이름이 적힌 환영 메시지가 뜨더군요. 콜먼 씨 환영합니다. 25층으로 이동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박 실장님이 벽을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 스크린에서는 뉴스, 날씨, 심지어 보안 카메라 실시간 화면까지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건 꽤 편리해 보였어요. 오, 그건 괜찮네요. 저는 중얼거렸어요. 문이 열리자 우리는 조용한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소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용하죠?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희는 방음 재료를 사용합니다. 박 실장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웃 소리를 들을 일도 없고 내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일도 없어요. 이건 뉴욕보다 확실히 나았어요. 뉴욕의 아파트에서는 이웃이 걷는 소리, 말소리, 심지어 밤늦게 트는 음악 소리까지 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아파트 문 앞에 섰습니다. 직접 열어보세요. 박 실장님이 말했어요. 저는 열쇠 구멍을 찾았어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대신 작은 스크린이 벽에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열면 되죠? 그 순간 스크린이 켜지더니 제 얼굴을 스캔했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어요. 저는 박 실장님을 바라봤어요. 제 얼굴도 인식하는 건가요? 박 실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항 도착할 때 이미 등록된 겁니다. 여기 거주하시면 얼굴, 지문 또는 스마트폰으로 문을 열 수 있어요. 열쇠는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습니다. 부드러운 노란빛이 퍼졌고 공기 조절 시스템이 제 체온에 맞춰 조절되는 게 느껴졌어요. 커튼이 스르륵 열리며 도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아파트는 인공지능으로 제어됩니다. 박 실장님이 설명했어요. 거주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서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죠. 저는 주방 쪽으로 걸어가 하얀 대리석 카운터를 손으로 쓸어봤어요. 모든 게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모든 게 스마트하다는 점이었어요. 스마트폰 하나로 아파트 전체를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박 실장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음성으로 명령할 수도 있죠. 그는 천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불 꺼줘. 찰칵. 조명이 꺼졌어요. 불 켜줘. 찰칵. 조명이 다시 켜졌어요. 저는 휘파람을 불었어요.
이건 좀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가장 큰 놀라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가구는 현대적이면서도 아늑했고 벽에 붙어있는 대형 TV는 꺼져 있을 때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몇 걸음 앞으로 걸었는데 그 순간 바닥이 따뜻했어요. 그냥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따뜻했어요.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마치 바닥이 제 발을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걸음을 멈추고 박 실장님을 바라봤어요. 이게 뭐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온돌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바닥 난방 방식이에요.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나무 바닥을 만져봤어요. 뜨거운 공기가 불어나오는 것도 아니었어요. 온기가 바닥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작동하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궁금해졌어요. 바닥 아래로 온수가 흐르는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 실장님이 설명했어요. 덕분에 집 전체가 균일하게 따뜻해지고 공기를 건조하게 만들지 않죠. 저는 뉴욕의 제 펜트하우스를 떠올렸어요. 난방 시스템이 고급스럽긴 했지만 겨울이면 발이 항상 차가웠어요. 수백 년 전부터 이 난방 방식을 사용해 왔습니다. 박 실장님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일어나면서도 여전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왜 미국에는 이런 게 없죠? 박 실장님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오래된 건물에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한번 경험해 보시면 다시는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기 힘드실 겁니다. 저는 따뜻한 바닥에 발을 문질렀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더 이상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박 실장님 말이 맞았거든요. 저는 제 인생 내내 미국의 집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지금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봐야 했어요. 더 배워야 했어요. 왜냐하면 제 머릿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혹시 한국이 정말 앞서 있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서울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네온사인, 첨단 광고판, 유리로 뒤덮인 마천루들이 미래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멋진 야경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너무 복잡했어요. 오늘 본 것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얼굴 인식 출입 시스템,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아파트, 완벽하게 조용한 복도, 그리고 따뜻하고 포근한 온돌 바닥. 모두 완벽하게 이해되는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너무 말이 되니까요. 그리고 그 말이 된다는 사실은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사실이 솔직히 달갑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어 마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데이비드, 한국은 어때? 마크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흥미롭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흥미롭다고? 너답지 않은데?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마크, 만약 한국의 주택이 우리보다 더 낫다면 어떻게 할래?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그리고 마크가 크게 웃었습니다. 설마 농담이지? 아니야. 직접 봤어. 한국의 아파트들은 스마트 홈 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자동으로 조절할 수 있어. 보안도 키가 필요 없고 난방은 공기를 불어넣는 방식이 아니라 바닥에서 직접 따뜻함이 올라와. 마크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일시적인 유행 같은데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넓은 집에 좋은 전망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잘 생각해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겨울마다 난방 때문에 고생해. 히터를 틀면 공기가 너무 건조해지고 발은 항상 차갑잖아.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그런 문제가 없어. 우리 아파트는 층간 소음이 심한데 한국 아파트는 완전히 방음 설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우리 아파트는 보안 문제가 심각한데 한국 아파트는 아예 도둑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야.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데이비드, 너 지금 한국을 마치 죽어 천국처럼 말하고 있어.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해. 우리보다 설계가 더 뛰어나. 마크는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뉴욕의 펜트하우스보다 낫다고? 설마. 한국은 작은 나라야. 우리가 뒤처졌을 리 없지. 하지만 그렇다니까. 진짜 그렇게 뛰어나면 왜 우리가 지금껏 안 받아들였겠어? 저는 입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왜 정말 좋은 시스템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며칠 후 저는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회사에 가서 제가 보고 배운 것들을 동료들에게 이야기하려 했어요. 온돌 난방, 스마트 홈, 방음이 완벽한 아파트. 하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스마트 홈? 인공지능 조명? 그냥 돈 낭비 같은데. 온돌? 그냥 바닥을 데우는 거잖아.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써. 한국이 전자제품은 잘 만들지. 하지만 건축은 아니야. 그들의 방식이 우리한테 맞을 리 없잖아. 전 정말 답답했습니다. 왜 다들 이렇게 확신하는 걸까? 왜 다른 나라가 우리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걸까?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는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걸 절대 그냥 넘기지 않을 거였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한 달 후 트럼프 정부에서 주택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짧고 강렬했어요. 한국의 주거 혁신 미래 주택의 모델. 보고서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스마트 홈 기술, 보안 시스템, 그리고 온돌 난방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수준이다. 미국도 이를 연구하고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된 사실이 되었어요. 미국 정부조차도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어요. 이 뉴스는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 저를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잠깐만, 한국의 시스템이 실제로 더 낫다고? 정부에서 도입하자고 한다면 진짜 대단한 거 아냐? 우리가 한국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건가? 저는 그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 한국이 단순히 좋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국이 미래였어요. 몇 주 동안 저는 동료들과 한국의 주택 기술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미국 정부의 공식 보고서가 발표된 후 더 이상 그들은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듣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처음으로 동의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뉴욕의 유명한 건축가들과 함께 중요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들 모두 정부 보고서를 읽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데이비드, 그러니까 내 말은 한국의 주택이 미래라는 거야?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믿는 게 아니에요.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코웃음을 쳤어요.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가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저는 미소도 짓지 않고 대답했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거죠. 한국은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이미 해결했어요. 보안, 에너지 효율, 공간 설계, 난방 시스템까지. 왜 이런 걸 배울 생각조차 안 하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한 남자가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좋아. 만약 한국의 주택이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우리는 아직도 그런 디자인을 보지 못한 거지?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자존심이 세서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태블릿을 꺼내 한국에서 본 아파트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키도 경비원도 필요 없는 완벽한 보안. 이웃 소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프라이빗한 공간. 온도, 조명, 심지어 식료품 배달까지 자동으로 조절됨. 공기를 건조하게 하지 않고 집 전체를 조용하게 따뜻하게 유지하는 바닥 난방.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여전히 회의적인 표정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분명히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가방을 정리하는데 마크가 다가왔어요. 그는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네가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 말이 맞을 수도 있겠어.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맞을 수도 있겠어? 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직도 미국 사람들이 큰 집을 더 좋아한다고 생각하긴 해. 하지만 온돌 난방? 이건 정말 천재적인 시스템이야. 우리 아파트도 겨울마다 너무 건조해서 힘들거든. 저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이제 더 이상 저 혼자만 한국의 혁신을 옹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었어요. 그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그 출장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의 주택 기술을 의심하던 건축가들과 개발자들이 이제는 미국에 도입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뉴스에서는 한국의 스마트 아파트를 극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온돌 난방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주택 혁신에 관한 논의를 주도했던 건 미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사랑에 빠졌어요. 어느 날 저녁 긴 회의를 마친 후 저는 혼자 서울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반짝이는 불빛이 유리 건물에 반사되었고 길거리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팔리고 있었어요. 공기에는 향신료와 구운 고기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한 골목을 지나는데 작은 카페가 보였어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았어요. 카운터 뒤에서 머리를 느슨하게 묶으며 커피를 정성스럽게 내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세련된 손길이 이상하게 눈길을 끌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음료 드릴까요? 유창한 영어였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달콤한 거 좋아하세요? 미국 커피만큼 달아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더 맛있어요. 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믿어볼게요. 그녀는 한국식 계피차를 정성껏 내려서 컵을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조용히 제 반응을 기다렸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은은하게 달콤하고 지금까지 마셔본 어떤 차와도 달랐어요. 와, 무심코 감탄이 나왔어요. 그녀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더 맛있다고 했죠?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해외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자신만의 카페를 운영하는 디자이너였어요. 저는 뉴욕에서 온 건축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대해, 미국에 대해, 그리고 서로의 삶에 대해. 그러다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어요. 이제 한국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녀의 미소가 더 깊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호텔로 걸어갔어요. 손은 주머니에 넣고 차가운 밤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온기가 온돌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한국에 더 오래 머물 핑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업무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한국의 기술에 반한 게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에 반한 거였어요. 그것이 집에서든 사람들에게서든 그 온기에 반해버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에게 빠져버렸어요. 바로 수진에게요.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서울 야경을 보며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데이비드, 만약에 네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심장이 세차게 뛰었어요. 무슨 뜻이야? 그녀는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살면 어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뉴욕에서의 삶. 제 경력, 제 집, 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쩌면 정말 그러고 싶어.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 후 저는 상상도 못했던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이사했습니다. 일 때문도 연구 때문도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원해서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은 그냥 여행으로 방문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 집이 되었어요. 수진과 저는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한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완벽한 가을날이었어요.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고 나뭇잎들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뉴욕에 계신 부모님도 한국으로 오셨어요. 제가 처음 한국으로 이사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죠. 한국? 정말 확실한 거야?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뉴욕을 떠난다고?
아버지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은 한국에 오셔서 직접 보고 나서야 이해하셨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스마트 아파트, 따뜻한 온돌 바닥,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수진을 만나자 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속삭이셨어요. 이제야 알겠구나. 결혼식 날 수진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인생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한국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던 건축가에서 이제는 이곳의 사람들, 문화, 그리고 따뜻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몇 년 후 저는 또 한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취득했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저는 항상 미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어요. 뉴욕은 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곳이었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한국이 세상에서 가장 집다운 곳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국에서 사는 외국인도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일부였습니다. 처음 온돌 바닥을 밟았을 때의 놀라움이 떠올랐어요. 마크와 했던 논쟁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수진과 처음 만났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녀가 내게 내어줬던 따뜻한 계피차 한 잔. 그리고 지금 저는 그저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온돌 바닥의 따뜻함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뉴욕이 한국보다 낫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결국 더 좋은 것을 찾았어요. 새로운 집을, 새로운 가족을, 새로운 삶을. 그리고 저는 절대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제 생각만 바꾼 게 아니라 제 마음까지 바꿔놓았으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때로는 익숙한 것이 최고라고 믿으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몰랐던 곳,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속에서 더 큰 가치를 발견할 때도 있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 넓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작은 변화의 시작을 함께 보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더 많은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